자,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반비례 그래프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반비례 그래프 알아볼 건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정비례를 배웠는데 오늘은 반비례입니다. 이 반비례는 지난 시간에 배운 정비례랑은 조금 다른 케이스로 보시면 이 반비례라는 거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정비례는 x값 두 변수 xy에서 x가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정비례는 y도 2배, 3배, 4배 증가한다 했는데 변화한다죠. 근데 여기서는 반비례는 x값이 2배, 3배, 4배 변화됨에 따라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된다는 소리고요. 그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와 y의 변수값이 어떠한 a의 값으로 일정하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정비례는 x분의 y가 a로 이제 일정하다는 게 정비례였고, 반비례는 다시 말해서 xy 곱한 값이 a라는 값으로 일정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써먹어야 될 건 뭐냐? y는 x분의 a꼴이라는 반비례꼴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때 이 a라는 값은 숫자고요. 상수. 0이면 안 됩니다. 왜? a 값이 0이면 그냥 y는 0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다를 게 없는 게 뭔지 봅시다. 동일하게 x값이 2배, 3배, 4배 증가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변화되는 걸 y는 x에 반비례한다라고 하고, y가 x에 반비례하면 y는 x분의 a가 성립한다. 방금 설명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보시면 물 60리터에 x개 용기에 y리터씩 나눠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x개씩 y리터로 나눠다면 xy 곱은 60으로 일정하다는 소리고요. 관계식은 y는 x분의 60꼴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x값 한 개 나눠 나누면 60리터, 두 개 나누면 30, 세 개 나누면 20, 네 개 나누면 15, 다섯 개 나누면 12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x값이 2배, 3배, 4배 증가하는데 y값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변화한다는 소리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xy 곱이 전부 다 60으로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반비례하는 걸 찾으면 y는 8x, 우리는 앞에서 배운 정비례고, y는 x 플러스 4, 우린 관계 모릅니다. y는 6분의 1x, 분수꼴이라서 반비례가 아니라 얘는 x라는 합에 6분의 1 곱해져 있으니까 얘도 정비례가 될 거고요. x분의 y는 3이다. y는 3x는 우리가 어제 배운 정비례꼴이고요. xy는 9이다. y는 x분의 9꼴이니 이게 반비례꼴. 그 다음 곱이 일정한 값 9로 성립되고 있으니 얘도 반비례꼴입니다. 그 다음 1181번 얘 보시면 문자가 밑에 들어가 있으니 반비례꼴은 맞는데, 그럼 아까처럼 보시면 어떻게 되느냐? 2x 이항하면 2xy는 1일 거고요. xy는 2분의 1이란 값으로 일정한, 곱이 일정하니 얘는 반비례 관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표를 간성하라는데 300cm를 x명이 나누어 갔는데요. 나누어 한 명이 갖는 리본의 길이를 y라고 하지요. 그러면 한 명이 나눈 건 300, 두 명이 나눠 간 건 150, 세 명이 나눠 갖는 건 100, 네 명이 갖는 건 75인가요?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곱한 값은 전부 다 300으로 일정하네요. 그래서 y가 x에 반비례하는지 말아야라. 반비례하네요.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그러면 곱해서 300 나오니까 그냥 xy는 300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y는으로 정리해야 되니 y는 x에 대한 300. 왜? y라는 값을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 그랬으니까요. 다음도 봅시다. 매일 x시간씩 y일 동안 일한 시간이 12시간이래요. 그럼 무슨 말이야? x랑 y랑 곱했더니 12니 y는 x분의 10이다 라는 게 아래식에 대비될 거고, 곱한 값이 12로 일정하니 반비례 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 반비례 그래프의 성질인데 우리 시간에 정비례 그래프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정비례는 직선 모양이었고 a 값이 양수면 1사분면과 3사분면, 음수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난다고 말씀드렸고요. 양수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한다 그랬고, a값이 음수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반비례도 보시면
y는 x분의 a 꼴 a값 0이 아닐 때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한 쌍입니다.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인 그래프인 걸 아셔야 되고요. 실제로 보시면 a 값이 양수일 때 y는 x분의 a 동일하게 1, 4분면과 3, 4분면 지난지 체크되고요. 그 좌표는 1,a 지난다. 대입하면 성립하니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쉽게 보시면 a 값이 양수일 때 반비례해서 조금 다른 게 x 값이 증가하는데 y 값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게 정비례하고 반비례하고 반대네요. a 값이 음수일 땐 동일하게 2, 4분면과 4, 4분면 지나는데 x 값 증가함에 따라 y 값은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일하게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좌표축에 가깝고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좌표축에 멀어진다. 동일하게 2번은 모르셔도 되고 1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a 값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좌표축에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어차피 점 찍는 거는 우리 찍어서 그리시면 될 거고요. 지나는 4분면 찾으래요. 양순이 1, 4분면과 3, 4분면, 음순이 2, 4분면과 4, 4분면 지날 거고요. 다음 y는 x분의 8이 그래프 위에 점이면 5 아니면 xr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4를 대입해보면 되니 4는 마이너스 2분의 8이니 얘는 마사되네요. 틀렸네요. 2분의 4,2 x값의 4대입 나오네요. 그럼 얘 쉽게 찾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위에 점인지 찾는데 xy 아까 얘기했습니다. 얘 다시 정리하면 xy 곱이 8을 일정한 거네요. 다시 말해서 좌표값 xy 값을 곱했더니 8인 것만 찾으시면 돼요. 1번 x, 2번 동그라미, 3번 x, 4번 동그라미. 왜? xy 곱해서 마8이고 8이고 마8이고 8이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8일 땐 y는 마이너스 x분의 8꼴 위에 있는 점이란 소리예요. 쉽죠? 그래서 이 a값 찾는 것도 편한데 원래대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y는 x분의 a 2,8 지난다. 그러면 2,8이니 y값의 8대입 x값의 2대입해서 a값은 16 찾아서 따라서 우리는 y는 x분의 16이다 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 식을 변형시켜 놓고 보시면 xy는 a이기 때문에 a라는 값은 x와 y를 곱한 값으로 일정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 값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곱한 값 16, y는 x분의 16. 그 다음 동일하게 마4, 3 지나니 곱했더니 마이너스 10이니 y는 마이너스 x분의 12꼴을 지난다 라고 된 거예요. 간단하죠. 여기 꼴을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정비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x분의 y는 a꼴로 나눈값이 일정한 거고요. 반비례는 곱한 값이 일정하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정비례 반비례 어려운 거 없고 좌표 찍는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반비례 그래프 문제만 몇 개 풀고 넘어갑시다. 자, 그 앞에서부터 봐야겠네요. 반비례 관계.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그르시오. 쉽죠? 2번과 5번 되겠네요. 다음 y가 x에 반비례하는데 x값이 6일 때 y값이 2분의 3이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반비례하는 관계니 y는 x분의 a꼴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입하시면 되겠죠. 2분의 3은 6분의 a다. 따라서 a값 얼마예요? 그쵸,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식은 y는 x분의 9꼴이고 그 x값에 마3 대입해서 y값 마3 나오는 거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반비례 관계는 뭐가 일정하다 그랬어요? xy의 곱이 일정하다 그랬으니 xy의 곱은 6 곱하기 2분의 3으로 9가 될 거고요. y는 x분의 9로 관계식이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적고를 하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데 보시면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자 봅시다. y가 x에 반비례하고 x와의 관계식이 다음 표와 같을 때 b 빼기 a 값 구하래요. 곱해서 마이너스 20, 곱해서 마이너스 20, 곱해서 마이너스 20 해야 되니까 a 값은 5, 곱해서 마이너스 20 되니까 b 값은 마일. 따라서 마일에서 5를 빼니까 마6이 답이 되겠네. 간단하게 풀죠. 여러분도 이렇게 간단하게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은 보시면 식을 세우는 건데
같은 기계 세대를 12시간 가동할 때 끝내야 하는 작업이 있다. 기계 X대를 가동하여 이 작업이 끝나는 시간을 Y시간이라 할 때 다음 무렵에 답하여라. 그럼 세대를 돌려서 12시간 돌렸으니 총 걸리는 시간은 36시간 걸려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럼 쉽게 말해서 XY의 관계식으로 나타내어라. XY의 곱이 36이란 소리고, 우리가 아는 꼴로 정리하려면 Y는 X분의 36꼴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기계 4대를 가동한다 그랬으니까 X값이 4일 때니 9시간 걸리겠네요. 간단하게 푸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반비례 그래프 결정 봅시다. Y는 X분의 10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그럼 쉽게 말해서 A값이 10으로 양수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X값은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원점은 안 지나고 매끄러운 한 쌍의 곡선이란 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1번 보시면 원점을 지난다 틀렸고요. 2번 5,5를 지난다 곱해서 12 아니죠. 25죠. 2사분면과 4사분면 틀렸네요. 1사분면과 3사분면 지난다 그랬으니까. 다음 X값이 양수일 때 X값 증가하면 Y값 감소한다. 아까 얘기했죠. 양수니 X값 증가할 때 Y값 감소죠. 언제? 반비례 그래프니까. 정비례 그래프는 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우리 어려운 게 없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봅시다. 자꾸 넘어가네요 이게. 반비례 그래프 Y는 X분의 A의 관계, 아까 전에 좌표축에 가까워지는 경우. 그러면 좌표축에 가장 가까운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우리 절대값이 가장 큰 놈 찾으면 되겠네요. 큰 놈은 당연히 1번 되겠죠. 왜 1번이냐? 우리 2번 봅시다. A값이 얼마인지. 우리 A값이 얼마야 Y는 마이너스 3X분의 1이 나와요? X만 이항하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A값은. 다음 1248번문도 봅시다. Y는 X분의 A 그래프와 Y는 X분의 3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림 A의 값과 범위가 같은 거. A 보시면 Y는 X분의 3의 그래프보다 좌표축에 멀리 떨어져 있네요. 그럼 당연히 A라는 값은 3보다 어떻단 소리예요? 그쵸? 작다란 소리인데 우리 A라는 값이 0보다 작아지면 2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려지죠. 따라서 그 A라는 값은 0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음수가 되면은 4분면이 바뀌게 됩니다. 다음 유형 13번도 봅시다. 지나는 점. Y는 X분의 30 그래프가 두 점 A, 6과 마이너스 15, B를 지난다. 아까랑 똑같죠. 이번엔 그러면 곱해서 얼마 되면 돼요? 그쵸. 30 되면 되겠네요. A 값 5, 곱해서 30, B 값 마이 더하면 3.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하나 더 봅시다. 이번엔 Y는 X분의 A로 A가 미지수로 나왔고 마 3,7과 7,B를 지난대요. 그럼 A라는 값은 XY의 곱으로 일정하다 그랬으니 우리 A 값 바로 찾을 수 있네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1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관계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21 될 거고요. 7,B 대입하니까 B 값은 마 3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과 A 값 마이너스 2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꼭 해봐야 얼마예요? 18 되겠네요. 다음 유형 14번도 봅시다. 그래프를 이용하여 반비례 관계식 구하기.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내는 반비례 관계식 찾으래요. XY 값이 일정, Y는 그쵸 마이너스 X분의 10이고 다음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반비례까지 정확하게 배웠는데 이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 반비례와 정비례를 한꺼번에 그래프에 표현을 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정비례와 반비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봅시다. 정비례 관계식 Y는 EX 그래프와 반비례 Y는 X분의 A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P점의 Y좌표가 4래요.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 Y값이 4란 소리는 내렸을 때 Y값의 4대입이니 X값은 2란 소리네요. 근데 아까 얘기했어요. 그 P라는 점은 직선 Y는 EX 위의 점이기도 하지만 Y는 X분의 A의 점 위의 점이기도 하네요. 그럼 그 A 값을 찾는 건 좌표 2개 곱하기 곱한 값이 일정이랬으니까 8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정도 넘어가서 봅시다. 이번엔 활용으로 넓이 구하기인데 봅시다.
y는 4분의 3x 그래프의 p점 x좌표가 8인 거 넓이 구하래요. q점이 0,8,0이고 그러면 OPQ의 넓이 구하라는 소리인데, 그럼 우리 p점 좌표 구할 수 있네요. x값 8일 때니까 8 대입하면 얼마예요? 그쵸? 6 되겠네요. 그럼 쉽게 말해서 밑변의 길이가 8이고 그냥 높이가 6인 걸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얼마예요? 24 되겠죠. 이제 반비례일 때도 볼 건데 b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 꼴 봅시다. y는 x분의 a 그래프이고 ac 그래프의 일정하다 어쩌고저쩌고 네 축의 수수수 직사각형 ABC 넓이 구하래. y는 x분의 a 그래프니 a 값 바로 찾을 수 있네요. 마이너스 6, 4 맞나요? 그 다음 4, 이 좌표 나오네요. 얼마예요? x 값이 4래요. y 값이 얼마야 돼요? 왜? 우리 a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24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이 C점의 좌표는 4, 마이너스 6이 된다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이만큼의 길이는 4부터 마이너스 6까지는 10일 거고요. 그 다음 이만큼의 길이는 마역부터 4까지는 이 길이도 10이 될 거예요. 10 곱하기 10은 100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평행한 직사각형이라면서요 라고 얘기했는데, X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사각형이에요. 내 변이. 그쵸?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기도 하죠. 우린 배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프리뷰네요. 그래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맨날 만점 도전하기 어렵다 투덜거리시는데 1284번 봅시다. ABCD 한 변의 길이는 7인 정사각형이 있다. 이 점의 D의 좌표 구하래요. 그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A라는 점의 좌표를 뭐라 둘 거냐? A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라지 A 점의 X좌표가 A니 A, 여기는 5A가 될 거고요. 길이는 7이라 그랬으니 그대로 BC 길이도 7이니 C점의 좌표는 A 플러스 7이 되겠네요. 그러면 Y라는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죠. Y좌표가 아니죠. C점의 좌표는 A 플러스 7, 3분의 1에 A 플러스 7이겠네요. X값에다 A 플러스 7 대입했어요. 문제에서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 C점이란 좌표 3분의 1 A 플러스 7이네요. 이 좌표에 플러스 7만 더하면 뭐랑 같다? 그쵸? 5A랑 같다예요. 그러면 우리 식을 어떻게 가져가면 돼요? 3분의 1A 계산하는 게 아니라 3을 다 곱해서 A 플러스 7은 플러스 21은 15A가 될 거고요. 그러면 14A는 28일 테니 A 값은 2가 된다는 소리죠. 그럼 쉽게 말해서 A 값이 2가 나왔으니 D라는 좌표는 X좌표 A 플러스 7, Y좌표 5A니,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D점의 좌표는 X좌표 A 플러스 7, Y좌표 5A니 그 A 값에다 2만 대입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D의 좌표는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면서 오늘은 정비례 반비례까지 다 푸시고 채점 수정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우린 라이트생 교재 끝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